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아까 연속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국민의당이 지금 호남에 아예 선거를 나오지를 못합니다. 민생당은 지지율이 거의 안 나와요. 일부 지역을 빼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은 방송 토론에도 못 나와요. 그래서 마라톤 하는 거예요. 방송 토론에 나올 수 있는 자격 국회에 5명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제19대 대선, 제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등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왜 국민의당은 못 나갈까요? 최근에 창당했기 때문이에요. 무소속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국민의당이라고 해서 그 예전의 지지율을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기 아니야,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그렇게 가져올 거라 착각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요즘에 여수에 가서 전라도 여수에서 열심히 마라톤 하더라고 이렇게. 네, 뭐 서울까지 뛰어온다고요? 하루에 30km씩 뛰고 있는데. 그렇게 하세요. 예. 와 대단합니다. 차라리 길도 그분은 좋고 표도 좋은 미국에서 뛰시지 왜 미세먼지도 많은 한국까지 요즘 미국 가면은 외출금지 아닙니까? 아 맞다. 봉쇄, 내가 봉쇄. 말씀드리지만 안철수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박한 아이디어를 낸 것 자체가 난 신기할 정도예요. 아, 그 선거하는 날을 마라톤. 아니 머리 아니 몸매는 아니 좋으시더라고. 원래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그런 기본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정치 안 하면서 했던 거는 달리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포레스트 이제 검프처럼 뛰면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달리겠지 하는 아 그런 뒤에 또 누가 뛰는 사람이 상상을 있겠구나 하겠죠. 이제. 아, 근데 또. 나 안철수에 대한 칭찬은 여기까지고 대차게 한번 까볼까요? 자기가 시작. 지역 감정을 유발해서 호남에 있는 반문 정치인들을 대거 끌어들여가지고 지역 언론의 광주일보 같은 데서 지역 감정 선동해가지고 마치 문재인 당대표가 있는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박근혜 정부랑 잘 싸울 것처럼 이미지화해서 지역 감정 선동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41명이나 당선시켰어요. 오래 지나지도 않았어요. 4년밖에 안 지난 시점에 자기가 공천했던 또는 당선시켰던 놈들 중에는 심지어 저 핑크당으로 가 있는 것들이 또 겁나 많고요. 호남에서 대부분 여론조사는 다 지고 있고요. 지는 이제 국회의원 2명 따라와가지고 걔네들 당선시키려고 지가 국회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그 짧은 팔다리로 여수에서부터 서울까지 400km를 뛴다는 거냐. 하루에 30km씩. 웃기잖아. 얘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대선 주자라는 허명 때문에 안철수를 이용해 먹었던 호남에 있는 출신들 국회의원들이 지금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치 자기가 무슨 새정치를 할 것처럼 저러다가 막 유승민하고 합당하고 지랄 유언병을 하다가 지금 혼자 하고 있는 게 뭐냐고. 마라톤. 달리기밖에 못 하고 있잖아. 건강에 문제 없을까요? 그럼 얘가 의사님? 정치인이야 이게 어떻게 해? 앞에 새가 타조인가 보죠 타조. 그러니까 이게 지능도 비슷하고. 취미로 그러니까 부자들이 취미로 정치를 하면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정몽준 봤잖아요. 안철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왜 정치를 하는지 이게 절실한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안철수가 처음 그 정치 무대에 데뷔하는 그 순간부터 안철수 입에서 뭐 하겠다고 이야기 들어본 거 있어요? 뭐 국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뭐 새정치. 하다 못해 무슨 국민건강보험을 바꾸겠습니다. 뭐 연금제도를 바꾸겠습니다. 뭐 교육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뭐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삶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하나를 바꾸겠다. 문재인 대통령 대학생 때부터 검찰개혁 주장했어요.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안철수는 그게 없어. 그냥 운 좋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계속 유명해지다 보니까 뭔가 하기는 해야겠고 돈 많다고 놀기에는 좀 민망하고 하다 보니까 정치를 하게 됐어. 그러니까 새 정치를 하겠다는 말 말고는 아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정말 그 정치적인 주제는 내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누가 집어넣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느낀 자기가 발견한 내가 겪은 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주제가 만들어지는 건데 얘는 그게 없다 보니까 계속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안철수 씨한테 이렇게 살짝 애교로 욕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나 그때도 방송할 때 안철수를 그렇게 얘기하다고 지역 감정 선동해 가지고 자기 컨텐츠도 없고 친화력도 없는 자가 그 4년 만에 그 말아먹은 과정을 한번 보세요. 안철수가 지금 정치에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새 정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벌어둔 41석의 의석을 다 까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다시 달리기를 하고 있는 저 모습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 역사상 국민의당이 안겨준 긍정적 측면도 10%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민주당을 완전히 개혁하게 만드는 그렇죠. 황골탈퇴하게 만드는 요건 황골탈퇴. 됐는데 나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나는 문제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의도가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도 호남을 선동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아직 잔당들이 남아 있죠. 그렇죠. 나는 그러면 내가 안철수 정도 급이라고 하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 달랑 자기가 공천했던 사람들 중에 현역 의원 2명, 그것도 비례대표 1명, 그 두 사람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뿔뿔이 흩어진 상황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안철수는 정계 은퇴하는 게 맞죠, 일단.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자 됐고요. 그 이야기 말고